올 한 해 포천 아트밸리를 찾은 방문객 수가 4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009년 개장 이후 최다 기록입니다. 의정부시가 문화도시로 지정됐습니다. 의정부시는 앞으로 5년간 약 20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동두천 생현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외출한 집주인이 신고하면서 다행히 큰 불로 번지진 않았습니다. 경기도 내 2개의 지자체를 통합관리하는 교육지원청을 분리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주 동두천도 예외가 아닌데요. 왜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포천 아트밸리는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은 물론 모노레일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시민들을 반기고 있는데요. 올 한 해 포천 아트밸리를 찾은 방문객 수가 43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지난 2009년 개장 이후 최다 기록인데요. 과거 폐석장이었던 포천 아트밸리가 이제는 지역 관광의 중심 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노레일을 타고 언덕을 오르길 5분. 탁 트인 호수가 관광객을 반깁니다. 마치 병풍처럼 호수를 감싼 화강암 절벽. 차가운 겨울바람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물방울과 부딪히며 청량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관광객들은 이곳의 풍광을 눈에 담으며 즐거운 한때를 만끽합니다. 너무 잘 해놨어요. 그리고 오늘 금요일에 왔는데 특히 너무 조용하고 너무 좋아요, 진짜. 내일 한번 타봤는데 너무 편하고 좋아요. 너무 애쓰셨더라고 보니까 이거 꾸민다고. 탁 트인 자연 경관을 간직한 이곳은 포천 아트밸리입니다. 천주호 등 자연 경관뿐만 아니라 모노레일과 천문과학관 등 가족들이 함께할 즐길거리도 가득합니다. 과거 화강암을 채석하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산업 자재도 되고 했던 걸 갖다 폐석장을 이렇게 좋은 공간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꾸민 거에 대해서 조금 놀랍다.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포천 아트밸리를 방문한 관광객 수는 43만 명. 이는 역대 최다 인원으로 2009년 개장 당시와 비교하면 약 35배 늘었습니다. 포천시는 연말까지 45만 명의 관광객이 포천 아트밸리를 찾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국내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자연경관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부분과 그 문화예술 공연이 다채롭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족 모두 그냥 편안하게 오셔서 반나절 이상을 편히 즐기시다 가실 수 있는 그런 관광지이자 문화예술 공간이라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현재 포천에는 폐채석장이 다수 존재합니다. 포천시는 또 다른 지역의 폐채석장들을 포천 아트밸리처럼 지역의 관광 명소로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정부시가 문화도시로 지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정부시를 포함한 6곳을 제4차 문화도시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시는 미군 부대와 배드타운의 이미지를 벗고 경기 북부 문화 관문도시로 재도약하는 연계형 문화도시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부터 4년간 약 13%의 의정부 시민이 문화도시 사업 설계 과정에 참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문화도시로 선정된 의정부시는 앞으로 5년간 약 20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난 5일 동두천 생현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집주인 하 씨가 오전 8시쯤 주방에서 사골을 끓이다 가스불을 끄지 않고 외출해 11시쯤 집으로 돌아와 연기를 발견하고 신고했습니다. 불은 냄비와 가스레인지 등을 태우고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최근 택시 승차난 가중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택시 부재 전면 해제 결정에 맞춰 동두천시도 택시 부재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동두천시에 운영 중인 택시는 개인 택시 211대, 법인 택시 213대 등 모두 424대입니다. 시는 택시 부재가 해제됨에 따라 택시 승차난 해소 등 교통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택시 부재는 1973년 석유 파동 때 유류 사용 절감을 위해 도입했지만 최근 택시 승차난이 심해져 국토교통부가 택시 부재를 전면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 내 2개의 지자체를 통합 관리하는 교육지원청을 분리해서 1개의 지자체당 1개의 교육지원청을 구축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양주시 역시 이런 주장에 강하게 힘을 싣고 있는데요. 양주시의회 김현수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동두천 양주교육지원청의 분리가 시급하다는 촉구 건의안을 내놓으셨습니다. 먼저 그 이유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은 양주 시민의 오랜 수건입니다. 양주는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교육 행정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지원청은 동두천에 있어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우리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지역 특성에 맞는 균형적 교육 제도가 세밀하게 적용되는데 어려움이 있고 매년 200여 명이 달하는 신임 교사가 양주 지역으로 임용되면서 교사의 안정적 배정 체계도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몽실학교 등 좋은 프로그램들이 공간의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를 고민하거나 해결하려는 교육 지원 주체도 미비한 형편입니다. 네, 현재 경기도의 교육지원청은 25개, 이 중에 통합교육지원청이 6곳인데요. 경기도 교육청이 분리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령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를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가 문제일 듯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은 대통령님과 도교육감님 그리고 양주시장님의 공통된 공약사항입니다. 교육부 설득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이미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지역 현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 교육부는 주요 업무 계획에서 교육 정책의 관점을 기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는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은 더욱 과감히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양주시 학생들은 교육 수요자의 욕구와는 다소 동떨어진 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부가 양주교육지원청 신설 등 전향적인 계획을 추진하여 당초 계획과 같이 질 높은 교육을 동등하게 제공해 주길 바랍니다. 네, 분리 과정에서 또 예의주시해야 할 부분이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입니다. 교육지원청 분리에 대해서 동두천시의 입장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통합교육지원청은 양주와 동두천 어떤 지자체에게도 이롭지 않습니다. 하나의 교육지원청이 2개의 지자체를 통합 관리하면서 양쪽 지자체 모두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교육 수요자의 욕구와 지역의 특수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에 우리 양주뿐만 아니라 동두천도 환영하고 반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동두천시와 협의하면서 입장이 다른 부분들은 꾸준히 좁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주시의회 김현수 의원이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소득은 줄어들고 경기가 침체되면서 내년 가계 소비가 올해보다 더 줄어들 거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달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2023년도 소비지출 관련 조사를 했는데요. 가계 소비지출이 올해에 비해 평균 2.4% 감소할 거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6.2%가 내년에는 씀씀이를 줄일 계획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정경련은 벌이가 시원찮을수록 경기 침체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아 돈 쓸 여력도 줄어든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우리 금융시장에도 큰 영향이 예상됩니다.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푸념 속에 허리띠를 바짝 조여야겠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근검절약이란 네 글자가 머릿속에 소환되는 건 저뿐일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경기도가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됐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사업,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플러스 기본구상용역 예산 등이 포함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3회 추경안은 제2회 추경안보다 2,395억 원이 늘어난 35조 9,174억 원 규모인데요. 도의회는 지난 2차 추경 당시 정부가 추진하는 용역을 도에서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며 GTX 플러스 용역 예산을 전액 삭감했지만 도는 지역 여론을 최대한 수렴해 정부의 의견을 제시하려면 용역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3차 추경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6일 제365회 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